네, 계속해서 기단과 전선입니다. 기단, 전선. 기단이란 수평 방향으로 몇 배의 우리나라 몇 배의 크기를 가진 수증기 양이나 기온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거의 같은 공기 덩어리입니다. 즉 유사한 기온과 습도 특성을 지닌 거대한 공기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보시면은 겨울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겠죠. 한랭한 기단입니다. 대륙성 한랭 기단으로 지표면의 기온이 매우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지표면 위는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존재한다. 겨울철 긴바람과 강한 복사 냉각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기온이 급강하고 대기는 매우 안정된다. 시베리아의 특성,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대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거기서 이제 태동된 공기 덩어리죠.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해양성 한랭 기단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동쪽에 있는 오호츠크로부터 발달하고 비교적 찬 공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하고 찬 공기 특성은 쉽게 냉각과 응결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랭 기단, 해양성 한랭 기단의 세력이 확장하는 시기에는 안개가 형성되거나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늦봄, 초여름에 장마전선이 주 원인이 되죠. 이 오호츠크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로 미치죠. 그래서 해양성 열대 기단입니다. 그래서 적도지방부터 뜨거운 공기와 해양의 많은 습기를 포함한 기단입니다. 여름철에 주요 기상현상을 초래하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많은 구름과 비가 내립니다. 양쯔강 기단, 우리나라 봄, 가을에 주로 영향을 미치죠. 대륙성 열대 기단으로 온난 건조하고 주로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과 함께 동진합니다. 서에서 우리나라 쪽 동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기단을 보시면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 주로 많이 보죠. 오호츠크 기단, 늦봄, 초여름, 읍새바람, 초여름에 장마전선에 연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남동풍 영향이시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이십니다. 이런 네 가지 기단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문제씩 단상에 출제되고 있어요. 전선. 공기는 장애물이나 차고 무거운 공기와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 즉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부딪힐 때 상승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선이 발생되는 것은 공기가 혼합되기 어려워서 기단과 기단이 부딪히면서 경기가 생기게 되고 전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기, 난기, 그리고 한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난기는 가라앉 한기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합니다. 전선의 종류는 온난전선, 그리고 한랭전선, 그리고 다음 장에 폐색전선과 정체전선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우세해서 북쪽에 찬 공기를 밀면서 진행하게 할 때,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면서 생기는 전선입니다. 층운형 구름이 발생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적은 양의 따뜻한 비가 오랫동안 내리며 찬 공기가 밀리는 방향으로 기상 변화가 진행됩니다. 다음 한랭전선, 북쪽 찬 공기 힘이 우세하여 찬 공기가 남쪽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생기는 전선입니다. 저군형 구름. 아까 온난전선은 충운형 구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충운형 구름.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발생하고 좁은 범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뇌우를 동반하고 돌풍,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와 우박이 내렸다고 하창하고 기온이 강한 현상을 나타낸다. 주로 기상현상이 아주 안 좋죠. 한랭전선 특징입니다. 정류구름, 천둥구름, 많은 비, 돌풍. 주로 은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색전선, 한랭전선과 은난전선이 합쳐진 전선이죠. 회색전선. 정체전선, 찬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 세력과 비슷할 때는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정체하는 것을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 장마전선, 오호츠크의 기단이 오랫동안 따뜻한 공기 세력과 맞물려서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뿌리죠. 장마전선 관계된 거 정체전선입니다. 현재 종류 그림과 같이 원난전선은 이렇게 난기가 이렇게 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넓은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려요. 원난전선. 하지만 이제 한랭전선은 한기가 난기의 밑을 파고들면서 그때 생기는 저군이 발생하죠. 저군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부근의 기상현상이 아주 안 좋다는 뜻입니다. 돌풍과 강한 비, 소나기, 그리고 뇌우, 각종 안 좋은 기상현상들이 다 나타나죠. 한랭전선입니다. 아까 원난전선에는 층운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죠. 난층운, 고층운 이렇게. 자, 내우와 착빙입니다. 내우, 천둥과 번개, 그리고 착빙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우 썬더스톰이라고 하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정난운 구름에 의해서 발생한 폭풍이다. 정난운 구름, 정난운, 아주 안 좋은 기상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입니다. 정난운. 통상 악기상 요소인 폭우, 우박, 번개, 눈, 천둥, 다운버스트, 토네이도 등을 동반한 거대한 폭풍,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생선 조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기단성 내우 있고, 기단성 내우가 있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다 아시겠습니다. 한 번씩 잘 읽어보십시오. 비행공기는 비행 중 번개를 맞아도 안전한가?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 세장 효과죠. 세장 속에 철제세장 속에 새는 세장이 전기를 받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험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대요. 그래서 동체 외부는 전기가 통하는 재질도 있지만 내부는 플라스틱 또는 천연 섬유 재질로 제작되어 외부와의 전기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내부의 인원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들은. 그래서 타고 흐르죠. 공기가 타고 흐릅니다. 이 동체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입니다. 자, 중요한 사항 나왔습니다. 착빙. 착빙도 가끔씩 나와요. 착빙.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착빙. 착빙, 물체의 표면에 얼음이 달라붙거나 덮여지는 현상. 그래서 0도씨 이하의 대기,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 즉 관행각수입니다. 관행각수. 그래서 0도씨 이하의 대기에 노출된 항공기, 날개나 동체 등의 관행각 수적이나 구름 입자가 충돌하여 얼음의 막을 형성하는 이걸 착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날씨, 그러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계절에 높은 고도에서 낮은 온도의 물방울을 만나면 생기죠. 그래서 심지어 지상에 있는 계류장에 주기 중이거나 할 때도 착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비행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날개, 로터 끝에 착빙이 발생하면
날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날개 주위에 공기 흐름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래서 양력 발생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결과는 항공기의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감소합니다.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감소한다. 항력, 마찰 항력이나 기타 형상 항력 이런 게 많이 증가하겠죠. 공기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양력이 감소하겠죠. 공기 흐름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 비행에 많은 큰 영향을 줍니다.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엔진이나 안테나 기능을 또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항공기 조작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러한 착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기는 항상 방빙 장치를 이용하죠. 방빙 장치. 얼음이 끼는 걸 막는 그런 장치입니다. 방빙 장치. 방빙액도 뿌려요. 방빙액. 항공기 표면에. 그리고 항공기 뭐 날개나 기타 착빙이 가능한 지역에 피토관이나 착빙이 가능한 지역에 주로 항공기 외부 끝 부분이 도출 부분, 공기가 많이 접촉이 되는, 강하게 접촉이 되는 부분에 열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얼지 않게, 표면에 얼음이 붙지 않게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죠. 방빙 장치. 착빙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빙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게가 증가하겠죠. 어차피 착빙도 이 얼음도 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게가 증가되고 아까 말했죠. 항력이 증가됩니다. 항력 표면에 날개 표면, 외부 표면 앞쪽에 뭐 캐노피 또는 뒤쪽에 또는 미익에도 각종 착빙 얼음이 형성됩니다. 에 따라서 공기가 불규칙하게 흩어지겠죠. 흩어짐에 따라서 마찰 항력이 증가되고 또 형상 항력도 아울러 증가됩니다. 그래서 항력이 증가됩니다. 안 좋죠. 공기가 나가는 힘이 저하되겠죠. 무게가 증가하니까 양력이 감소합니다.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니까 추력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항공기 모든 성능이 다 안 좋아지죠. 모든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착빙. 착빙의 종류입니다. 흡입 착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영하 7도씨에서 영하 21도씨 사이에서 상대 습도 80% 이상일 때 보통 발생합니다. 캐브레터 아이싱, 인테이크 아이싱 이렇게 있습니다. 인덕션 흡입 착빙. 그래서 항공기 표면 온도가 0도씨 여름 영하시 발생하며 상대 습도가 10% 이하의 맑은 대기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영향이 안 좋죠. 흡입구, 인테이크, 캐브레터, 연료 분쇄 장치에도 아이싱이 붙고 인테이크 아이싱도 아울러 형성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이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게 스트럭처 착빙입니다. 이 세 착빙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서리 착빙, 프로스트, 백색, 얇고 부드럽고 0도씨 이하의 수증기에서 물체에 승화돼서 나타납니다. 거친 착빙, 거친 착빙, 백색, 우윳빛, 불투명하죠. 부서지기 쉽습니다. 거친 착빙은. 또 항공기 날개 표면에 부딪혀서 영상이 됩니다. 또 항공기 양력 발생에 영향을 미쳐요. 맑은 착빙, 이게 가장 위험한 착빙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견고하고 매끄럽죠. 그래서 적은 얼음비 하에서 발견되고 비교적 큰 물방울이 항공기 이체 위로 흐르면서 천천히 월대 생성합니다. 착빙 중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착빙 중 가장 위험. 떼어내기 곤란하고 견고합니다. 적은형 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맑은 착빙. 또한 이 거친 착빙하고 맑은 착빙이 혼합해서 나오는 혼합 착빙도 나와요. 혼합 착빙도 많이 발생돼요. 한 종류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 착빙도 이 스트럭처 구조물 착빙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혼합 착빙.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친 착빙, 혼합 착빙, 맑은 착빙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난류입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죠. 태풍. 여름과 초가을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
열대 지역이죠. 열대 지역에 발생하는 저기압, 저기압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강한 폭풍우를 동반할 때 그때 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풍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학과 시험에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태풍이 세력이 약해졌을 때 어떠한 기압으로 형성되는가. 어차피 이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생성되고 거기서 17m/s 이상의 강한 폭풍으로 동반할 때는 이제 태풍으로 명칭이 되어지고, 또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즉 17m/s 이하의 바람으로 바람 풍속이 낮아졌을 때는 또 열대성 저기압으로 불리워집니다. 그 사항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런 사항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태풍이 뭐 자세하게, 물론 뭐 태풍도 알아야겠지만 자세하게 알고 숙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태풍은 북태평양 발생호수 약 1년에 약 30개 정도 발생한 중에 약 13,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이죠. 풍속이 최대 17m/s 이상이 될 때 이제 태풍으로 명칭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이제 인도양 지역의 사이클론, 우리 아세요 지역, 북태평양 지역의 이제 태풍이라고 불리고, 뉴질랜드나 태평양, 호주, 북동쪽에는 윌리, 그리고 미주 지역 쪽에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지죠. 각각의 명칭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나오는 태풍, 이렇게 발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날씨, 태풍의 눈, 그리고 눈벽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날씨 보죠. 나선형 구름 때에는 정란으로서 소나기 발생하는 수렴선이다. 태풍의 진로와 피해 지역을 볼 때 태풍의 오른쪽 지역은 태풍의 바람과 이동 속도가 합쳐져서 피해가 크고, 왼쪽 태풍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있죠. 열대성 저기압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 이쪽 방향은 이제 강풍이 많이 들고, 그래서 태풍의 바람과 이동 속도가 합쳐서 피해가 크고, 왼쪽 부분, 이쪽이죠. 이쪽 부분은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감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쪽은.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고, 이쪽은 강풍이 많이 들고. 그리고 한번 단면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의 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태풍에 수반된 형상, 풍랑, 너울,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파도와 그리고 물결이죠. 이게 해일, 호주, 태풍의 일생 또 한 번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기, 성장기, 쇠약기. 다음 난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난류도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학과 시험에. 그래서 난류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난류는 이제 비행 중인 항공기나 드론 등 비행체에 동요를 주는 악기류, 터뷸런스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난류는 상승기류나 하강기류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난류가 강하게 일어날 조건이
지표면의 기복이 커야 되고 풍속이 강해야 됩니다. 난류 수축의 원인은 지형, 불규칙한 지형의 효과, 그리고 고도에 따른 풍속 변화, 그리고 지표 온도 차이에서 난류가 발생됩니다. 지표면의 불규칙한 지형 장애원에서 기류가 불규칙하게 와류가 발생되죠. 그래서 지상부터 1km 이상은 이제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부분에서 부는 게 난류가 되겠죠. 난류의 원인, 지형의 효과, 불규칙한 지형에 따라서 난류가 생성되고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바뀌죠. 지표 온도 차이에서도 난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난류는 라이트 터뷸런스, 그리고 모더레이트 터뷸런스, 그리고 시비어 터뷸런스, 그리고 엑스트림 터뷸런스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교재를 참고하셔갖고 각각 그 단계마다 4가지 단계의 난류의 특성, 조정력을 언제부터 상실한다든지, 그리고 언제부터 기체 파손이 될 정도로 심한 난류가 생기는지, 극심한 난류 단계에서 기체 파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단계를 각각 난류의 단계, 그리고 강도, 이거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학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난류 중에 비행 난기류가 있어요. 비행 난기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서 난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웨이크 터뷸런스라고 하죠. 이런 난류의 강도는 항공기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그리고 크고 외형 스킨이 매끄러울수록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륙 시 난기류는 활주로에서 부양하기 시작하면 난기가 형성되고, 착륙 시 항공기 접지 시에 난류가 소멸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영화에서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윈드시어는 짧은 거리 내에서 순간적으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윈드시어 발생. 깔때기 바람과 산악파. 이건 주로 이제 산이나 이렇게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운영하는 주로 헬리콥터에 영향을 많이 주죠. 깔때기 바람과 산악파, 윈드시어. 그리고 항공전기 기상보고입니다. 항공전기 기상보고 메타라고 하죠. 에비에이션 루틴 웨더 리포트라고 하죠. 항공 종사자들이 해당 공항이나 해당 지역을 비행할 때 참고하는 기상보고 자료입니다. 목적지 공항이나 목적지 지역에 대한 기상을 가기 전에 참고하는 거죠. 이렇게 전문 형식으로 통보됩니다. 이 사항도 많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전기 기상보고 메타. 그 뒤에 다음 장에 또 타프도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 1번 보고 종류 메타다. 항공전기 기상보고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항공전기 기상보고는 통상 한 1시간 단위로 보고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특이한 기상 현상이 없을 때는 이제 생략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루틴 가지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이 이카오 관측자 식별문자. 그래서 해당 지역 공항이나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이카오 식별문자가 들어가겠죠.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RK, SI, 김포, SS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3번은 관측 일자입니다. 줄루 국제 표준시 들어가 있죠. 20일 10시 40분 줄루 타임으로 발효된 관측된 그 시간을 표시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줄루 타임에 9시간을 더하면 우리 인디아 타임, 한국 시간이 되죠. 오토는 자동 관측, 자동
기상 관측소로부터 측정된 정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번 항목은 바람 정보입니다. 260도 방향에서 15나트. 나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터세가 아니고. 주로 이제 드론이 아닌 그 큰 여객이나 또는 기타 항공기들, 사람이 탄 항공기들은 속도 나트를 쓰죠. 나트. 그래서 15나트로 불고 있다. 그리고 290방향, 그리고 360방향, 290방향으로부터 360방향까지 가변적이다, 베리어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6번 시정 뜻입니다. 비지빌리티, 무시정이 육상마일로 표기된다고 했습니다. 육상마일, 스테이트 마일이죠. 그래서 2분의 1 스테이트 마일 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수평 시정 거리. 그리고 7번이 활주로 가시기 겁니다. 로미오 21, 210방향의 활주로 런웨이, 활주로는 가시거리가 250피트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 8번 항목은 현재 기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플러스는 강한, 그리고 약한은 마이너스, 중간 모더레이트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한 눈 이후에 강풍이죠. 강풍. 눈이 같이 섞인 강풍이 예보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눈 이후에. 그리고 하늘 상태, 폭우 끼고, 버티컬 비주얼리티, 수직 시점은 800피트라는 뜻이고. 그래서 노점 기온 0도씨고, 노점 온도는 마이너스 3도씨다. 고도의 수정치 29.91, 리막스, 참고사항, 비구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공전기기상보고 메타가 정기적으로 조종사들 또 항공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죠. 항공전기기상보고의 그런 서술자, 그러니까 그 기상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약어입니다. 썬더스톰. 그리고 레인 샤워, 강풍, 아까 BL, 그리고 결빙, 프리징, 강수구도 있죠. 레인, RA, 우박, GR, 드리즐, 가랑비, 스노우, 눈, 빙정, 아이스, 크리스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안 오셔도 되는데 뭐 간단한 거는 훨씬 좋습니다. 가랑비나 뭐 소나기, 그리고 뭐 눈 정도, 강풍 정도 이렇게 썬더스톰 하다 보면 뭐 다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는 강성 이런 식으로. 시정 장애물 보호다. 또 포그, BR, 방무, 샌드, 모래, 헤이지, 연무, 포미콘, 스모크, 연기, 기타 기상 현상도 아울러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TR, TS, RA는 썬더스톰과 RA, 레인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터미널 공항여부. 아까 타프가 있듯이 또 이제 공항 지역에서는 터미널 공항여부 타프, 터미널 에어드롬 프로캐스트라고 합니다. 타프. 이거는 하루에 4차례 보고됩니다. 주로 다음에 또 이것도 국제 표준시로 보고되죠. 하루에 4차례 6시간 단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에 공항에 예측된 기상 상태를 요약한 것으로 목적지 공항에 대한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기상 정보 매체이다. 그죠? 그래서 형식이나 양식은 메타 전문과 동일합니다. 사용된 보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4차례 보고됩니다. 아까 전문과 같이 똑같은 양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프를 볼 줄 알면 이제 메타도 같이 볼 줄 알겠죠. 이상으로 기상 예보 전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항공 기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기배포된 교재를 반드시 참고하고 그리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은 이가 출제된 문제들 경향을 다 파악해서 수록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출제된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클래스룸에 업로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복원된 문제도 있지만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키포인트 단어를 확인하셔갖고 그 단어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